안녕하세요. 김경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영어 5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를 제가 영어 학습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탑스 잉글리시 클리닉으로 설정해 보았고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저의 얼굴이 좀 보이죠? 네. 조금 있다가 카메라를 구동시켜서 저의 실시간 영상도 좀 보여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한글 이름은 김경수고 학생들에게는 TOP, 탑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영어를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또한 성인도 할 것 없이 영어 공부에서 힘든 부분을 적용해주는, 설명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노베이스, 즉 영어의 근본이 좀 없어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의 5개의 이제 가장 큰 난관은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어요. 어휘, 동사, 문법, 독해, 영자.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을 어휘부터 영자까지 순서대로 보면서 영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죠. 3월 20일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해서 4월 24일까지 약 5주간에 걸쳐서 작업물을 올려드릴 텐데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강좌는 네오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클래스 키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교재는 제가 전부 자체 제작을 했고 강의는 시청을 하시면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는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로 또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송현영어 초중고 총괄 원장으로 있습니다. 특목자사 입시 전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강좌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좌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휘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어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단어가 잘 외워지지도 않고 뭔가 이제 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어휘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사항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암기는 좀 정성을 쏟아야 돼요. 이 정성을 쏟으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단어 암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성을 쏟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로 이제 그냥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있다라고 하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뭐 1000단어를 하루 만에 외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사실 그 방법론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제 1000단어 체크해서 20개만 모르고 하진 않잖아요. 30개를 체크했는데 29개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는 조금 과감하게 사기꾼 기질을 좀 버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기꾼 기질이 뭐냐면 쉬운 방법을 통해서 단어가 잘 외워지는 방법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음인데요. 이제 발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알아야지 철자가 외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단어 암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되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 어휘요제에 있는 그 철자와 한글의 의미를 좀 막 째려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발음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0배 정도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영어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외국어잖아요. 그 외국어에 대해서 그 특정 단어에 대해서 사운드를 듣고 그것을 실제 나의 발음으로 구사할 수 있으면 그 단어의 스펠링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스펠링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이것과 1대1 또는 1대2로 매칭이 되는 한글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그 각인의 효과를 두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연상작용법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확인을 잘하고 싶으면은 발음 기호를 통해서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 MP3나 그리고 요즘 어휘 교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휴대폰에 카메라를 가지고 그 QR코드를 사진을 찍게 되면은 거기서 발음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철자인데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파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의 뜻은 뭐냐면 영어는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근의 앞쪽이나 뒤쪽에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단어를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어의 기준에서는 어근과 접두사와 접미사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끊을기가 가능해요. 가운데 어근이 있으면은 앞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프리픽스 접두사로 하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서픽스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이 되면은 어근 공부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반대말 효과를 줄 수 있는 접두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있어서 품사를 관장하게 되는 전미사를 공부를 해서 좀 더 쉽게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tradict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contradiction이란 단어는 모순이란 뜻입니다. contradiction이라는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mp3나 QR코드를 통해서 잘 듣고 따라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contradiction은 기본적으로 음절이라는 것은 음절은 모음의 개수입니다. 모음의 개수가 즉 음절 단위이기 때문에 contradiction에 보시면은 con의 o, tre의 a, dig의 i, 그 다음에 tion에 보면 io 그 모음이 두 개 붙어 있는 걸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이중 모음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contradiction은 3절짜리 단어가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contradiction 이렇게 해서 음절 단위로 끊어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장 같은 경우도 끊어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긴 단어 같은 경우에도 끊어 읽기가 가능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품사입니다. 품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 품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물론 이 밖에도 전치사, 접속사 또는 감탄사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외우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뽑자면 부사를 빼고 형용사까지 공부를 한다고 보면 돼요. 기본 품사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품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당연히 틀립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저희가 한 방에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랩탑, 뭐 데스크, 스마트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의 의미가 뭐뭐다나 뭐뭐이다로 끝나게 되니까 어휘교재에서 한 번에 판단이 가능할 것인데 자, 이 형용사에다가 우리가 한번 별표를 쳐봤으면 좋겠어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네, 니은으로 끝납니다. 이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간단한은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니은으로 끝나죠. 사랑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는, 착용한 전부 다 뭐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죠. 그래서 한국말에서 니은으로 끝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은 영어로 우리가 simple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simple이 써져 있고 보통 되게 어휘교재에는 이제 요거의 품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코드는 이제 이렇게 A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adjective의 앞에 있는 세 개의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가는 방법은 뭐다? 한글의 뜻의 마지막에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했을 때 그 종성이 니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부사는 한국말의 의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끝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스리슬쩍 보면은 주로 뭐뭐 하게나 뭐뭐 하듯이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사 중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우리 부사를 만들어내는 접미사가 뭐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ly가 있어요. 그래서 ly를 붙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부사가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simple이라는 단어를 봤었는데 이 simple에다가 한번 ly를 붙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simply는 뜻이 뭡니까? 간단하게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는 뭐뭐하게 뭐뭐하듯이 이렇게 많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네, 개,
이죠. 네. 그래서 부사는 게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와 한글의 의미를 매칭할 때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연상해 본다. 자, 연상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연상이 뭐냐면은 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컨빅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 신념입니다. 그러면 컨빅션에 이제 신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신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제 사용이 될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신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무언가 시리어스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느낌을 한 번 정도만 약 1초 정도만 고민해 보면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예문 볼게요. 예문은 단어 있으면 빠르게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외워지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어려운 단어 예문은 꼭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와 말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제 어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직접 시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기타 볼게요. 이제 초급을 지나고 중급 정도 단어를 공부하는 그런 실력자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나 반의어, 어원을 참고하면 당연히 좀 더 잘 외워지겠죠. 하지만 중급이 아니라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제대로 각을 잡고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 또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의어, 반의어, 어원을 너무나 무겁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